자, 교통안전 지도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교통안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교통사고, 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그러면 우리 개념적 요소로서 우리가 교통사고라는 걸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 교통사고의 개념은 뭐냐? 교통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제어 등의 유체물은 물론 정보 등의 우체물의 장소적 이전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우리가 나와 있어요. 저번 의미에서 교통은 유체물의 장소적 이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은 사회생활은 거주 이전과 관련 공간적 거리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되며 교통은 이러한 공간적 거리를 극복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공간적 거리, 요걸 우리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교통수단의 분류예요. 자, 육해공문이겠죠. 육해공문과 관련해서 육해공문, 육상교통, 육상이고요. 해상교통, 그 다음에 안전교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육상교통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철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궤도라는 거죠. 궤도라는 것은 우리가 철제, 그 다음에 철제, 길도자를 합쳐서 철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선도, 그 다음에 도시철도, 경전철, 경량철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죠. 철도 차량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선로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동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오토바이, 트럭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도로를 선로처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노면 전차가 있고, 한선 거평 버스 체계가 있고요. 기타와 관련돼서는 뭐가 있어요? 자전거와 도보라는 게 있겠죠. 그럼 육상교통과 관련돼서 육상교통이 뭐냐?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봤어요. 해상교통과 관련돼서 바다 해자죠. 그래서 여객선, 물란선, 화물선, 잠수함이고요. 항공교통과 관련돼서 비행기, 그 다음에 여객기, 수경기 등이 바로 우리가 육상, 해상, 항공교통수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교통사고라는 게 있죠. 사고죠. 방위로는 철도사고, 해양사고, 항공사고. 우리가 넓게 잡아서 방위라는 것은 넓게 잡는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방위 받는 말은 좁게 잡는다. 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협. 그러면 방위로 철도사고, 해양사고, 항공사고 등 모두 포함한 교통상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하지만 자, 협이 좁게 잡는 거죠. 협의 교통사고로는 자, 도로교통법이죠. 규정한 도로법. 그래서 도로법이한 도로, 유로도로법이한 유로도로.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해서 공개된 상태에서 차를 운행 중 교통 관여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협의의 교통사고라고 한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 관련돼서는 두 개의 의미로 잡을 수가 있어요. 넓게 잡아서 두 개의 공분이고, 좁게 잡아서는 자, 그러면 협의 교통사고는 요 도로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부작으로서 교통혼잡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이라는 게 배기가스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는 게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 이렇게 대해서 이제 교통사고 등 각종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우리 여론을 들어서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는 개개인의 피해는 물론 국가적으로부터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3만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자, 여기에 대해서 5천만 명 이상의 부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부상자의 절반 이상이 보행자. 자, 보행자가 있어요. 자, 보행자, 그 다음에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교통사고는 아동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교통사고에 대한 불감증으로서 특히 아동들, 그 다음에 청소년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대기되기도 하며 여기에서 이제 주요 사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의 필요성이 뭐가 필요된다? 그래서 늘 이야기했던 교통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지도자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에 난 사망자 수는 1990년대 초 가장 많았다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력,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도 북한이며 이러한 교통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 교통치료 비용과 피해자의 생활 능력 저하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우리가 두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국가의 후생 측면에서도 손실을 다겨야 2018년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이 약 40조 이상으로서 부분의 총재단 2.3%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는 뭐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거죠.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전 예방. 자, 사고 후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넓게 잡아서 강의 교통사고, 그 다음에 협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크게 이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통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교통사고의 원인은 보행자의 교통사고의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은 자, 일반인의 교통사고의 원인은 뭐냐? 바로 이거죠. 자,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부재야. 인식부재. 자, 두 번째 관련돼서는 교통관계자들의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뭘 확인하느냐? 교통관계자의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거면 나만 먼저 가면 된다. 나만 먼저 가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나만 먼저 가면 된다. 보행자는 차보다 항상 우선이다. 자, 시의 이야기적인 사고는 필연적으로 교통사고와 연결된다고 할 것이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평가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교통관계의 자기중심적 사고, 우리가 항상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원칙, 역지사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역지사지의 원칙,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관계자의 자기중심적 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관련돼서 뭐가 있어요? 바로 도로에서 조급함입니다. 도로에서 조급함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 속담에 5분 먼저 가려다 50 먼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교통사고는 조금 빨리 가려고 하는 조급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기 직전 예측 불발의 경우 많은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파란불로 바뀐 후 좌우를 다시 한번 살핀 후 도로를 횡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히 육교등이 능동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조급함에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하는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진짜 이제 육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조금 그러니까 우리 도로에서 조급함 5분 먼저 가려다 몇 년 일찍 간다 50년 일찍 간다 먼저 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와 관련돼서 뭘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교통관계자 사이의 안전의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전의식. 위험을 인수하고 대비하는 노력의 정도, 안전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인식은 뭐예요? 바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횡단보도를 행차할 때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행차하는 사람이 능가하면 신호만 켜지만 좌우도 안 살피고 길을 건너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우리 스마트폰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푹 빠지고 가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통관계자 사이 안전인식의 차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안전의식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거죠. 지속적인 뭐가 필요하다.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은 뭘까요? 아이들은 특성상 목표라는 하나의 목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뭐에 집중하고 사물을 자신의 생각과 동일시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공이 흘러가면 차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공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정신이 팔리게 된다. 요즘 우리 특히 이제 성인도 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에 하나의 목적만 집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자신과 상대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못해 자신이 멈추면 차도 멈추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책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운전입니다. 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은 사람에 의한 요인이 있고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차량에 대한 요인이 있고요. 환경에 대한 요인이 있고, 이게 이제 기상 상태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도로의 물리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로와 관련돼서 도로의 물리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은 사람에 의한 요인, 차량에 의한 요인, 환경에 의한 요인, 네 번째 도로의 물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걸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사람에 의한 요인으로서 우리가 살펴보겠죠. 사람에 의한 요인으로서 사람에 의한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의 신체적 결함, 불합리한 운전 습관, 안전의식의 괴뢰들이 있으며 특히 보행자의 경우 안전의식의 괴뢰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의한 요인이 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차량에 의한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거야. 그러면 차량의 정비 불량이 있겠죠. 차량에 노후화 등이 있으며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환경에 의한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기상, 아까 봤죠. 기상 상태, 일기 상태, 온도, 자연환경과 관련돼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교통량이나 속도, 안전시설의 교통 환경 및 교통 문화를 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 도로의 물리적 요인으로서 도로의 물리적 요인이겠죠. 물리적 요인으로서 도로의 형태, 자, 기울기, 차로의 폭, 노면의 포장 상태 등이 있으면 이러한 요인이 불량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의 빈도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으로서 첫 번째, 사람에 의한 요인, 차량에 의한 요인, 환경에 의한 요인, 도로의 물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 교통사고는 그러면 교통사고입니다.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통사고는 복합적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원인을 알아야 결과.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항상 결과가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해야 결과의 어떤 감소의 폭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운전자의 교통사고의 원인으로서 요인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 의한 요인이죠. 사람에 의한 요인. 자, 특히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음주운전이야. 음주운전을 할 수 있고요. 자, 술을 마시게 되면 어때요? 자, 인지력이 약해져. 판단력이 약해져. 그러면 조작 능력이 약해진다는 것으로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음주운전이라는 거예요. 음주운전. 그러면 사람에 대한 요인으로서 첫 번째, 계속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 음주운전이다.
자, 사람은 어때요? 극도로 피곤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요인으로서 졸음과 피로운전이다. 졸음운전 그러면 교통사고의 발생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18배 정도로 나타나는데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할 때 5시간 이상을 잠을 자고 운전할 때보다 사고의 위험이 5배에서 6배가 높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자, 새벽에 운전할 경우도 다른 시간대에 운전한 것보다 사고의 위험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운전 중 피로와 졸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원인으로서 첫 번째 음주운전이 있고요. 두 번째 졸음이 피로운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기타 요인으로서 우리 이제 기타 요인이죠. 교통사고 발생 기타 인적인 요인으로서 가단, 요거 있죠. 가단 약물 복용이나 운전 중 기전 질환의 악화나 발생 상태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기타 요인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 보호장구 미착용 요인으로서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안전벨트 착용이다. 안전벨트 착용. 그 다음에 에어백이고, 자, 안전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의자. 자, 에어백과 관련돼서는 좀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과 손상률이 다른 것을 에어백입니다. 그러나 앞좌석에 앉은 어린 아이들은 에어백에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20세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앉아야 된다. 자, 안전의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어린아이가 동상자일 경우 어린아이를 안전의자에 앉히는 것은 인사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만 1세 이하이고 몸무게가 9kg 이하의 어린아이는 뒷좌석 안전의자에 앉힌 다음 뒤쪽을 보게 해야 되며 만 1세 이상이고 몸무게가 9kg 이상인 어린아이부터 만 4세죠. 만 4세와 관련돼서 몸무게 18kg까지 어린아이는 안전의자에 앞쪽을 보게 앉게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잘 지켜야 돼요. 안전의자와 관련돼서. 자, 요거는 관련돼서는 우리 인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인적 요인으로서. 그럼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환경적 요인이 뭘까?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인차로 작용하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도로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서는 속도 단속을 해줘야 돼. 자, 안개죠. 위험을 알리는 교통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가속 단속을 시행하여 사고를 줄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차량에 의한 요인이 있어요. 차량과 관련돼서는 차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차량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차량 자체는 교통사고라 차량의 타이어, 부처 타이어, 대표적으로 타이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파일이 있죠. 자,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앞으로 방안으로서는 차량의 경보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시로 차량 점검을 하는 것이 차량에 의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교통사고의 원인은 뭐냐? 비행자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있고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이 있고 그러면 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으로서 사람의 음주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졸음 및 피로운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호장구 및 미착용이라서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벨트 착용, 에어백,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의자가 있고요. 환경적 요인, 차량에 의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인을 분석했으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교통사고를 위한 정책을 변하죠. 자,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떻게 될까? 원인을 살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거고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럼 첫 번째, 안전관리 체계의 부족이라는 거야. 체계의 부족이라는 거야. 문제점. 두 번째 관련돼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성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위협하고 있다는 것. 네 번째 관련돼서는 교통안전 인력의 확보라는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네요. 다시요. 자, 첫 번째, 안전관리 부족. 두 번째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부족.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의 위협, 교통안전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예요? 교통안전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을 요인들이 있다면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이 강화되어야 된다. 대책은 안전관리 체계가 부족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해야 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니까 재원을 확보해줘야 되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위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증가시켜야 되고 교통안전 인력의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지금 교통안전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